경년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축제입니다. 대전 비엔날레는 지역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예술을 주제로 경년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특히 21세기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초융합되고 초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흐름을 살펴봤을 때 대전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과학기술과 예술과의 융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융합될 것이냐의 그 목표점에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를 목표로 하고 또 그 궁극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을 관람하시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시립미술관이 이번에 이북이라든가 아티스트 온라인 토크라든가 콜로키움이라든가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집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시되는 작품들에서 각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점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참 창의적일까?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는 요즘에 딥 다이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아주 굉장히 깊게 들어가 본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 작가가 한번 되셔서 그 작가의 눈으로 그 작가의 표현력을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의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도 되고 어떤 작가의 창의성을 우리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감상의 방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과의 딥다이브, 어떤 심화 체험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인공지능을 이해했고 두 번째 작품을 이해했다면 마지막에는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펼쳐질 나의 삶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이 과학기술과 예술로서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삶을 추구할 것인가, 지향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의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것, 이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전 문화계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로서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온라인 시대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화하는데 저희가 가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단순하게 저희가 이런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그 플랫폼의 맨 앞에 서서 이런 온라인의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실험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뮤지엄이라고 전시를 똑같이 가상세계로 옮겨둡니다. 옮겨둠과 동시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가상현실, 디지털 세계에 옮겨놓음으로 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온라인이 접속 가능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AI 도슨트 앱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AI 앱에 물어보면 또 AI가 대답해주는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 비엔날레는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온라인 문화예술계를 한 발 더 빠르게 앞서게 하는 어떤 그런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는 학예무사 김민기입니다. 대전 비엔날레는 저희들이 그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고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그 미술 동향을 좀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좀 찾아내고 전시 주제로 좀 삼게 되는데요. 이번 2020 대전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AI가 주제입니다. 그 전에는 에너지도 했었고 브레인, 코스모스 이런 그 아주 그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해 왔는데요. 이번 전시가 이제 A 주제인 것만큼 처음에 그 전시 기획이 마련이쯤 되면 그 다음에는 작가 섭외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에 관련된 작가들을 좀 섭외를 하고 메일을 통해서 작가들이 이제 그 참여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시에 그 필요한 뭐 작품 운송이라든가 작품 설치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어떤 전시에 필요한 준비들을 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지로 이제 그 작품의 그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작가들이 그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해서 전시장에서 이제 그 저희 학예연구사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그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이 이제 코로나19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작가들이 좀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AI이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중심의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그 AI 관련된 작품들이 구현이 가능한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작품을 좀 제작을 했고요. OEM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스태프들과 함께 영상팀이라든가 작품 설치팀 그리고 기타 등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전시장에서 한 10일 정도 준비를 하고 전시를 오픈을 합니다. 저희들이 1997년도에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비엔날레로 이제 국제 행사로 그 추진을 한 거는 2012년부터 시작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비엔날레 하기 전에는 그 작은 그 규모와 큰 규모로 나눠서 또 국제적인 미디어 전시를 꽤 오랫동안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 기반 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노하우가 생겼고 경험치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서 해보자라고 해서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부권의 그 대전이 상당히 그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예술이 그 융복합한 그 대전 비엔날레뿐만이 아니고 1987년도부터 그 대전 트렌레라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민간 그 작가들에 의해서 그 추진이 됐었고 그때 또한 이제 많은 그 외국 작가들과 함께 그 시대의 문화들을 현대미술들을 좀 다루는 큰 트렌날레가 그 기획이 됐었는데 87년부터 93년까지 그 트렌날레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당히 그 고무적인 행사였고요. 대전에는 조금 그런 큰 행사들이 좀 없었었는데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다고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그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작가들이 또 문화인들이 좀 대전이라는 도시가 좀 많이 생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10년 동안 이런 그 노력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국제적인 그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고 그 센터에서 저희들이 또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관계들이 또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번에 그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그 온라인 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화상 온라인 맵으로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비엔날레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전 비엔날레가 1시간가량 그 홍보 영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미술인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대전 비엔날레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의 그런 과학과 예술이 접목하는 그 요즘 트렌드한 도시로 많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이기도 했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이 그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과학과 예술로서 이제 그 트렌드화 시킨 그 대전 비엔날레가 그 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그 전 세계와 또 대전이 또 연결되는 부분에 밀주하고 있는 그 대전 비엔날레로 앞으로 더 커 나갈 수 있는 비엔날레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예슬입니다. 대전 비엔날레 2020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비엔날레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개괄적인 개요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작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으신데요. 섹션 1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감각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품들을 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섹션 2에서는 인공지능이 태도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때 태도로 기능하고 있는 작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섹션 3에서는 데칼코마니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습이나 문화 등에서 정보의 편향성이라든지 오류 등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예술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4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구로 작용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예술에서의 새로운 매체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전 영역에서 생각, 학습, 창작을 할 수 있는 범인공지능의 등장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예술가를 대체한다거나 둘 사이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요. 저희는 이번 대전 비엔날레에서는 사회적인 유용의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영역을 유용화하는 예술에 중첩되는 그런 공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대전 비엔날레를 통해서 급변하는 미디어의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예술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중첩되어서 대전을 발신지로 삼는 과학과 예술의 시대정신 또한 좀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보배입니다. 보통 전시의 기획이나 방향과 또 섹션 소주제가 잡히고 나면 이후에 국내외 작가 섭외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나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방향을 계속 선회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국내 작가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든지 저의 입장에서는 전시를 두세 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전시 날짜가 한 번은 살짝 변경은 있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진행은 올해 하는 거죠. 비엔날레처럼 규모가 큰 전시는 따로 전시장 설계에서부터 조성 공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외의 큰 전시실이나 혹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전시장 공간 디자이너가 있는 반면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선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몸도 힘들고 하지만 직접 부딪히면서 좀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작품별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큐레이터로서 전시실 전체를 놓고 큰 그림으로 놓고 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소통을 하고 저희 팀 논의를 거치기도 하고요. 또 워낙 또 쉽지 않은 시기에 전시를 이렇게 구현을 하려다 보니 중간에 워낙 변동사항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미디어 작품 매체에 대해서 장르가 바뀌기도 하고 혹은 작가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국외 작가들의 비율이 좀 높았다면 마지막으로 가면서 국내 작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형태로 전시가 구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해외에서 운송 자체를 사실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영상 작품으로 선회할 수 있는 작품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오히려 해외 작가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을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큐레이터 선에서는 작가와 또 업체 사이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해서 더 추가적인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죠. 기존의 전시를 구현하는 방식은 늘 좀 뻔하지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시기에 전시를 이렇게 구현하는 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미술관과 큐레이터들이 새로운 방식을 좀 고민을 앞으로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나 새롭게 펼쳐질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또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우리원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부제인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는 중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샤오빙이 쓴 시집에서 그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자연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인 햇빛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은 유리창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인간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공진화하는 세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향후 대전 비엔날레는 온라인 콜로키움, 아티스트 토크 외에도 AI 도슨트, 디지털 트윈 뮤지엄 등으로 비록 전시장에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도 함께 비엔날레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은 과연 시민들과 비엔날레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과정 중에서 작품 선정이라던가 보여주는 컨텐츠의 플랫폼 등을 새롭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는 올 수 없는 것, 가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는 대신에 새로운 자리를 개척해야 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번 대전 비엔날레가 예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도 소통할 수 있는 그 고리와 또 하나의 연결점이 되는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대전시립미술관 전시 코디네이터 일하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네, 저희 대전 비엔날레가 과학과의 접점이 있는 예술 중에서도 가장 실험적인 작업들을 제1회부터 전시를 해왔습니다. 제1회 비엔날레가 바이오여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전시하면서 그것들을 들여오는 과정, 또 유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다면 이번 전시 인공지능은 그 주제가 진짜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로부터 시작한 어떤 인공지능의 역사로부터 해서 GAN, ANN, 패턴 학습, 신경망 이런 굉장히 전문 용어들을 익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들여서 또 오히려 그런 지식들을 익히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작품으로 도입한 그런 작가들의 작업을 또 구현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 과정도 사실 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막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작업들이 설치된 것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 이번 전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굉장히 그 과학기술이 부상되고 있는 시대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술을 폭넓게 조망하고 이런 급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 인간의 좌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테레사 라이먼 더버스라는 독일 작가의 작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어떤 기계가 사실 인간의 편향을 그대로 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나 유리창의 어떤 얼룩이 그 뒤에 있는 풍경에 그대로 이제 전사되면서 그것까지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인공지능이 가진 여러 허점들도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산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사실 그 모든 편향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망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스테인드 글라스랑 또 예배당의 형식으로 굉장히 엄숙하게 알려주는 그런 경고 같은 그런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전 비엔날레 코디네이터 하수경입니다. 저희 대전 비엔날레가 제2회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기대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대전이 대덕 연구단지를 바탕으로 과학의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 대전 시립미술관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많은 시도를 했던 시립미술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시가 잘 개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국내외 참여 작가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 무사히 개막할 수 있었고, 저희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조금 하이테크닉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엔날레에서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전시실에서 다른 주제를 돋보이는데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감각기관으로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인지기능, 그리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태도, 그리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모순, 또 인공지능이 예술의 수단으로서 쓰였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4가지로 주제로 접근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